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클래스 이혜림입니다. 오늘이 성년의 날이라고 하네요. 왜 어른들은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어른들이 많은데 그 옆에 있던 어른이 훌륭한 어른은 무슨 너가 되고 싶은 어른이 되거라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어른 또 힘찬 한 주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번 주도 무탈하게 또 안전하게 그리고 우리가 조금의 수익만 함께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한 주 시작하셨나요? 자, 이번 주 어떤 일들 있을지 저희 이태영 클래스와 좋은 밤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같이 기다리는 거 아시죠? 023-3366-8200 문자 메시지 열려 있습니다. 오늘 두 명의 전문가와 함께 또 토론 같이 벌여주시고 실시간으로 궁금증 남겨주시고 저희 같이 열띤 불꽃 튀는 썰전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잠깐 마감 상황 보고 갈게요. 참 답답합니다. 지수는 막혀있는 듯합니다. 1937.11, 9.83포인트의 오름세, 코스닥은 소폭의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문자 메시지 베스트 관전평을 보내주신 분께는 한 분을 선정해서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까지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증권가의 최전방 여의도에서 펼쳐지는 클래스가 다른 뜨거운 썰전 여의도 클래스 지금부터 본격 시작합니다. 네, 너튜브로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은 누구 나오시나요? 오늘 어떤 전문가 나오시나요? 궁금합니다. 라는 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은요, MTNW 곽영훈 전문가와 김동섭 전문가께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많은 분들께서 기다려지고 계십니다. 네, 김동섭 전문가, 갓동섭 오셨다라는. 네, 자, 두 분 인사 나누면서 오늘 마감 시황 어떻게 오셨는지 한마디씩 곽영훈 전문가. 네, 저는 좀 길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한마디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번 주 코스피 기준에서 시장 전망은 1880에서 1980 정도 요 정도에 갇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시장보다는 계속 외치지만은 종목 장세다. 종목 장세에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종목 장세라 하면은 기본적으로 1분기 실적이 좋고 2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 그런 종목에 그런 기대주에 매매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지금 화면을 좀 보고 또 말씀드리면 맨날 똑같은 그림 보여드립니다. 그만큼 똑같은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만큼 우리가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경계 심리를 가져가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코스닥을 열어놨는데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가 빠졌다가 V자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그죠? 개인들은 여전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거죠. 뭐 코스피도 거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V자 반등에서 조금 옆으로 기고 있는데 역시 개인들 수급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코스피가 코스닥에 비해서 매수 금액의 크기는 10배가 높다. 코스닥은 10분의 1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주로 이제 그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의 코스닥 기업이 좋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에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고 뭐 지금 예탁 잔고가 43조가 넘었어요. 그리고 신용잔고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9조 4천억이 넘었죠. 9조 4천억이 돌파를 했죠.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의 유동성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역시 결론적으로 종목 장사에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한 달째 박스권에 갇힌 코스피의 전략. 이번 주도 이런 답답한 박스권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때 코스피 횡보 속에 개별주의 강세는 아마 이어질 것이다. 한마디. 네, 그게 결론이 될 수 있겠네요. 김동섭 전문가께서요. 저희 방송 들어가기 전에요. 오늘 좀 시황 분명히 뭐 포착됐다고 하셨는데 얘기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지금 모르겠어요.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 그 시장은 이제 항상 개인이 샀잖아요. 개인이 사는데 기관이 같이 마지막에 사주면서 주가가 올랐어요. 외국인 팔았어요.
근데 제가 오전에 하는 방송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하나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대변화가 일어났어요.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 줄 평을 한다면 개인과 기관에 의해서 선방이 시장을 이끈 그런 시장이다. 근데 여기 하나를 붙인다면 콘텐코가 시작이 됐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 외국인 매도에 플러스 알파가 뭐였냐면 프로그램 매도였어요. 프로그램 매도는 베이시스가 백워데이션일 때 됩니다. 그러니까 선물과 코스피 200관의 차, 이게 백워데이션일 때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 기환할 때쯤 되면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그 얘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게 콘텐코인데 오늘 막판에 콘텐코 마감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들고 말고. 이건 물론 내일까지 연장할지는 모르고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단 한 번이라도 콘텐코를 시연하고 끝난 적이 몇 달 동안 없었습니다. 드디어 콘텐코가 됐다. 그럼 그동안 나온 프로그램 매도는 다 매수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콘텐코를 만든 누군가는 무조건 선물을 띄울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 얘기는 개인들의 승리가 어쩌면 점쳐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박스권 이제 그만 물러가라. 이 말 해드리고 싶습니다. 박수권 이만 물러가라. 오늘 선물 콘텐코 전환되지 않았나요? 자, 이 부분 캐치합니다. 여러분 지금 너튜브로도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자, 그래서 그동안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 참 지긋지긋했는데 프로그램 매수. 자, 이 부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지 끝까지 김동석 전문가의 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그럼 증권가의 최전방에 있는 전문가 군단은 시장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것이 클래스다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바로 언급이 됐죠. 이 콘텐코에 대해서 많이들 오늘 궁금하셨으리라 봅니다. 많은 전략가들이 얘기를 안 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몇 달 만에 나온 이 콘텐코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013-3366-8200번으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와 함께 궁금한 사항들 같이 나누고 실시간으로 지금 댓글들 같이 토론 펼쳐질 예정이고요. 또 응원의 메시지나 아니면 관전평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요. 라운드 1 매크로 클래스.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바로 곽영훈 부장님께서, 곽영훈 전문가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첫 번째 주제 함께 보시죠. 끝나지 않은 삿바 싸움 6거래일째 개인 매수 외국인 매도입니다. 네, 지금 실시간으로 바바정님께서요. 개인 화이팅입니다. 라는 의견 남겨주셨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개인들 화이팅입니다. 동학 개미 운동. 자, 이것들 지금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 오늘 매크로 클래스 이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볼 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오늘 뭐 우리 김동석 대표님께서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줬죠. 기관 개인의 선방으로 인해서 콘텐코가 나왔다. 최근에 5월 11일부터 금일까지 지금 그 매수세를 보면은 지금 뭐 약간 데이터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 개인들은 5월 달 들어서 2조 4천억 이상 매수를 했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한 1조 9천억 이상 매도를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기관이 선방이 나오니까 대단히 좋은 소식인데 제가 기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죠. 예탁 잔고가 43조를 돌파를 했고 시장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수익을 남게 돼요. 이 지금 주변의 환경이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는 나도 알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도 아실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런 아주 긍정적인 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가 이득을 봐야 돼요. 수익을 이때 남겨야만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최근에 유동성 조금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시장에서 나온 얘기가 이제 아무래도 그 부동산에서 주식 쪽으로 자금이 일부 조금 이동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얘기도 좀 있고요. 지난 그 4일 하루 동안 1조 7천억의 매수가 들어왔고 삼성전자 매수 1인데 9조
5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고 이 코스닥에서 CGN을 좀 사들였다고 하는데 네. 근데 뭐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지수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게 형성되는 거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화이팅 하시면서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성향에 문제가 있어요. 투자 성향에. 자, 그 코스피가 이제 좀 V자로 좀 반등을 했고 그리고 코스닥도 V자로 반등을 했죠. 물론 코스닥이 더 세긴 예, 합니다. 예. 그런데 지난 뭐 거래소에서 통계치를 좀 보면은 이 개인 투자자들의 그 종목 매수 성향을 보면은 싸고 쉽게 말씀드려서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배당주고 그리고 또 경기 방어주 이런 종목들에 많이 그 어떤 그 염두를 해두고 주가가 비쌀 때는 따라가지 않는 성향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결과를 좀 발표를 했어요. 그 반면에 이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비싸도 성장주에 투자를 했다는 거죠. 성장주에 베팅을 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NC소프트라든가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기타 등등등등 엄청나게 많잖아요. 가는 종목이 가지 않습니까? 이런 성장주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주는 종목을 그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구성을 하고 대응을 좀 하셔야 되는데 너무 빠져있는 종목만 자꾸 이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 올라간다고 계속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시사하는 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부담이 좀 된다 하더라도 성장성이 보인다면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주는 패턴을 가져가셔야만이 이득을 볼 수 있어요. 현재 지금 시장에 어떤 패턴이 나오냐 하면은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은 못 갑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실적이 그래도 요번에 뭐 네. 나쁘지 않게 나왔고 2분기가 나아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수급이 몰릴까요? 안 몰릴까요? 당연히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되는 종목이 되고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다 난 못 산다 이러지 마시고 트레이딩을 하신다 하더라도 성장주 요즘에 언택트란 단어 아시죠? 관련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약바이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2분기 좋다는 또 음식료들도 네. 있지 않습니까? 비대면 비대면 계속 네, 예. 그런 종목도 계속 하시면서 외국인 수급 보시면서 좀 비싸더라도 네. 좀 따라갈 때 따라가자 이렇게 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질문들을 좀 계속 해야 될 것 같네요. 김동석 전문가, 저희 시청자 질문부터 먼저 해볼게요. 네. 백오데이션 상태에서도 지수는 좀 오르는 모양새였는데 네. 그러면 콘텐코에서 반대로 지수 하락이 나오는 상황이 되지는 않을까요? 라는 우려감에 대해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수급의 개념을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서 주가를 누르는 거를 개인이 받아준 거예요. 얼마를 받아줬냐? 23조를 받아줬습니다. 언제부터? 2월 19일부터 23조를 받았어요. 근데 현재 시장에는 아직 43조라는 돈이 있죠. 저는 사실 개인 수급, 그래서 이걸 큰 매크로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가져왔었는데, 43조 원이면은 앞으로 현재 수준으로 하면 5개월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백오데이션 상태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데 이 프로그램 매도가 다 뭐였냐면 비차익이었어요. 비차익. 비차익은 외국인이 활용하는 프로그램 매도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현물과 프로그램 매도를 던져서 비차익을 벌여서 시장을 눌렀죠.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때문에 공매도를 제한해버렸죠. 그러니까 현물을 그대로 버리는 상황이었고 그거를 다 개인들이 받아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콘텐츠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콘텐츠가 되면은 비차익에서 매수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비차익이 매수가 들어올 것이고 그 전에 선물을 외국인들이 몇 조를 사놨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결국 프로그램 매수가 나서 주가가 눌릴 확률은 굉장히 적다. 오히려 시장 전체를 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해석을 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 트레이더들이 5월에 이제 휴가를 갔다가 이제 10월에 이렇게 오는데 지금 5월에는 코로나 때문에 갈 데가 없고 그래서 5월 주식은 좀 낫지 않을까라는 뭐 아주 그냥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이게 정말 우스갯소리를 끝날지 아니면 진짜로 5월 증시가 괜찮을지에 대한 질문이요. 이어갈게요. 돌발 질문도 같이 드릴 건데 개인 매수세 믿고 종목 골라도 될까요? 라는 부분과 함께
미중 힘겨루기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럽 증시 오르고 있고요. 미 선물도 좋은 상황입니다. 자, 유동성 장세 조금 더 위쪽으로 바라보고 이번 주에 베팅해도 될까요? 유동성 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수 자체는 코스닥은 조금 더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지수는 어느 정도 갇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문 자체의 내용을 또 들여다 보면은 개인 수급을 믿고 사도 될까? 아마 그거는 질문하신 분이 전체적인 시황 정도로만 해석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게 맞다 그렇게 하셨다면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을 받쳐주는 요소로서 개인 수급의 어떤 해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종목 개별적으로 매수를 하실 때는 개인 수급을 보고 대응하시는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자금력이 개인보다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더 뛰어난 기관 투자가라든가 외국인 투자가의 수급을 잘 보셔야 되겠죠. 그들의 전문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판다라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들이 산다라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 수급이 형성이 돼서 주식을 외국인들이 파는 주식을 받아서 잘 받쳐줬다. 시장 나쁘지 않다. 이 정도까지만 해석을 하시고 이 종목에 대한 대응을 하실 때는 외국인과 기관 수급을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고 요즘에는 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특히 조금씩 들어와주는 거 좋은데 좀 거래량 개념으로 해서 좀 종목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거래량이 이렇게 이 증폭이 되는 늘어나는 그러한 종목을 봤을 때 좀 올라가고 힘이 강하고 그러면 최근 트렌드에 맞다라고 하면은 베팅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트렌드에 맞는 그 종목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다가 터지고 그리고 비대면과 관련한 그런 실적이 좋은 종목 여러분 이거 힌트 좀 가지고 가시는데 어떤 종목인지 꽉 집어서 듣고 싶으시죠? 잠시 후에 곽영훈 전문가 종목 이야기할 건데요. 오늘 수익 장난 아니에요. 이제 오늘 아마 어깨가 좀 펴지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잠시 후에 기대해 주시고요. 김동섭 전문가 돌발 질문입니다. 동학개미운동 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어떻게 믿어야 되나요? 저는 이제 아까 우리 곽영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성을 믿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일단 동의합니다. 또 거기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어떤 움직임 뭐 이거 봐야 된다. 저는 이 시장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을지는 저도 몰라요. 지금 아시겠지만 2월 19일부터 개인들이 23조를 샀어요. 근데 끝없이 나오는 물량을 다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콘텐츠가 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상황이 연출돼요. 네. 자, 그러면 이 개미가 만약에 정말 동학 개미 운동이라면 개미도 사고 외국인도 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게 시나리오네요. 정말 그런 상황이 되면 폭발적 상승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미들이 정말 시장에서 버릴까? 물론 외국인들이 하이스나 삼성전자를 사줘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오늘 또 하나의 특이점. 콘텐츠가 되는데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그렇다면 개인들의 위너 가능성이 점쳐지고 개인이 만약 물량을 버리지 않는다면 시장에 여러 수급의 변화가 같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물론 이것은 시나리오에 불과하지만 현재까지 개인들이 23조를 꾸준히 산 걸 본다면 또 과거와 다르게 긴 시간 또 큰 수량 산 걸 본다면 프로그램 매수가 진입했을 때 시장은 업그레이드가 상당히 빠르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 질문 드려도 될까요? 개인이 검은머리 외국인이라서 인위적으로 만든 백어데이션이고 가짜로 만든 콘텐츠라면 이럴 수 있나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든 가짜로 콘텐츠가 만들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든 시장을 받쳐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시장을 받쳐주면 그 시나리오. 자, 개인들이 계속 매수가 이어지고 이 외국인도 오늘 매도였는데 삼성전자를 매수했다. 자, 여기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 여러분 시황에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 한마디씩 듣겠습니다. 곽영훈 전문가.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뭐 우리 또 김덕수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주목을 받는 시점이 되면은 우리 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코스닥에서 좀 작은 중소형주들 많이 움직였고 지금 중소형 장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세력이 약화될 수 있다. 매수세가 약화될 수 있다라고 늘 염두에 두시고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염두는 늘 두시고요. 만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추후에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이 쭉 들어와 가지고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나오면 우리는 빨리 중대형주로 종목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대응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클래스다 매크로 클래스 김동석 전문가님 한마디 주세요.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요. 개인도 시장의 주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끝인가요? 네. 예, 정말 강한 임팩트를 주셨네요. 네, 이것이 클래스다. 오늘 매크로 클래스 라운드 1임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썰전이 펼쳐졌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보고 라운드 2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뜨거운 수급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문자 메시지로 많은 분들의 궁금증과 그리고 관전평과 두 명의 전문가들이 펼쳐놓은 이 썰전에 대해서 같이들 의견들 주고 계신데요. 어떻게 주면 되겠느냐? 지금 바로 휴대폰을 여시고요. 013-3366-8200번으로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듯이 똑같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같이 나눌게요. 자, 이것이 클래스다 트렌드 클래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황을 조금 더 크게 잡았다면 오늘은 어떤 트렌드로 우리가 토론을 펼칠 수 있을까요? 라운드 2로 넘어가 볼까요? 곽영훈 전문가가 가져온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인인증서 사실상 폐지. 보안주 시세는 이제부터? 진짜 이제부터?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자, 보안주 분명히 지금 한두 달 사이에 100% 이상 오른 종목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비대면을 계속 강조해주고 계신데 네네. 그거와 키포인트가 바로 이거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 사실 여의도 클래스 이 코너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대단히 제가 보았을 때는 굉장히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가 되게 높으신 분들이에요. 뭐 투자 전략과 종목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가 깊으신 분들이 저보다 뭐 저 빼놓고 다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그 박정식 대표님하고 제가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 무슨 얘기했습니까? 블록체인 얘기했었잖아요. 블록체인 이번 달 말에 뭐 어떤 관련된 긍정적인 발표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오늘 좀 부각이 됐던 게 오늘 그 부각된 종목이 이제 보안주하고 블록체인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되게 두드러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융합된 종목이라면 되게 좋겠네요. 예, 다 관련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인인증서 폐지라는 그런 어떤 특징적인 이슈를 가지고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였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는 2018년도 1월 달에 어떤 그 폐지안, 인증서 폐지안이 이제 발의가 됐던 거죠. 원래는 2999년도 전자서명법과 함께 공인인증서가 도입이 됐는데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뭐 들어가려고 하면은 공인인증서, 그죠? 넣어야 되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불편한 것도 있고 이 부수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든가 뭐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치를 한다든가 그리고 보안 관련 시스템이 뭐 이렇게 또 충돌하는 이제 보안에 대한 문제가 또 많이 부각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충돌하게 되는 부분들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2018년도 1월 달에 청와대에서 이 관련된 회의를 하면서 공인인증서 폐지 발의가 나왔는데 계속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요번에 이 관련된 법령 개정이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예. 요번에 20대 국회에서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 폐지를
하는 내용을 담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상정할 전망이다라고 이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이렇게 시장의 화두가 되는 거고, 화두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심이 높아지는 거죠. 관심이 높아지면 수급이 집중되는 겁니다. 수급이 집중되면 우리는 관심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공인인증서 폐지가 되면은 중요한 게 보안입니다. 보안. 그죠? 예, 그래서 일단 보안 관련된 종목들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네. 먼저 우리가 이제 주식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지금 유동성 장세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현상적으로 먼저 주목받는 종목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을 가지고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보안주에 대해서 뭐 최근에 그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그 외국인들 주식 사고 있어요. 그 안 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보안주 관련해서 보면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준 종목들 보면은 다우데이터, 가비아, 에스넷, 지니언스, SSR 신규 상장 종목이죠, 그죠? 그리고 뭐 파수 이런 종목들이 들어왔고요. 기관 투자가들이 들어온 종목들 한번 볼까요? 순매수 들어온 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휴네시온, 다우데이터 뭐 이런 종목들이 순매수가 들어온 거죠. 이렇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들어와주는 종목에 집중하는 건 좋은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 그러면 이 종목 사야지 해서 덜렁 사시잖아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 한번, 만약에 우리 투자하신 개인 투자자분이 예. 기업의 오너라고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현금이 필요해요. 즉 현금 유보율, 재무적 안정성이 결여가 된 회사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올라온 종목 중에서 보면은 뭐 드림 시큐리티라든가 이건 네. 뭐 이런 회사들이라든가 이런 뭐 1200%예요. 현금 유보율이. 아톤 이런 종목들도 아톤. 2140%입니다. KL넷 뭐 200% 넘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일 네트워크스 1027%입니다. 오픈베이스 약간의 314%. 그리고 한국전자인증 좋은 회사죠. 314%. 그리고 C큐브 821%. 이니텍 1079%. 한컴위드 847%. 이런데 주가가 오늘 핫하게 움직인 종목 중에서 네. 제가 이제 그 종목이 또 여기 또 갖고 계신 분 기분 또 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좀 드리긴 뭐 하고 이 핫하게 움직인 종목 중에서 재무제표에 딱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은 현금 유보를 보면은 36%밖에 안 나오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그 기업의 오너라고 하면 어떤 생각할까요? 주가가 맨날 기다가 주가가 막 급등을 했어요. 예. 그럼 이참에 은행에서 돈 빌리기도 좀 힘들고 하니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유상증자라는 이벤트를 발생을 시키게 되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웃습니까? 웁니까? 울죠. 네. 울면 답 없는 거죠. 뭐 전문가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게 뭐 신규 상장이 언제 되고 네, 어쩌고 저쩌고 네. 저쩌고 하지만은 세월이 벌써 뭐 6개월, 1년 이상, 2년 네. 이상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 종목이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네, 얘기할 수 없죠. 네네네. 얘기해 주세요. 네네. 네. 그 종목을 제가 네. 얘기를 안 하겠다고 마음 먹고 왔고요. 네.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그분들이 네. 또 빠져나올 네. 수 있는 기회도 드려야 되니까 예의잖아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 종목 말씀 못 드린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 종목 빼놓고 나머지는 그 최소한 재무적 안정성인 종목을 우리가 트레이딩 하자. 예, 아직 뭐 그 상승률이 남아 있습니다. 예,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동영상 돌려보시고요. 착착착착 체크하셔가지고 트레이딩 하셔도 됩니다. 네. 아시겠죠? 종목들 네. 또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동석 전문가 네. 오늘 이 주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보안주가 오늘 시장에 테마로 자리를 또 매김하는 모습이었어요. 아시겠지만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이제 폐지가 되고 전자서명법이 22일 날 국회에 상정이 된다는 이슈가 이제 시장을 이끌어갔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안주를 가져오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 가져온 거 맞고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을 이끌어갔던 테마는 코로나였어요. 물론 코로나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지만 틈새의 어떤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테마가 없었어요. 예. 그 테마로 지금 보안주가 올라서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는 상한가 갔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라운시큐나 뭐 SK 같은 종목도 다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공인인증서가 20일 폐지가 되면 다른 보안이 필요한 상황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시던 제가 핸드폰에 지갑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많잖아요. 그걸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 보안이 다 뚫려버리잖아요. 그래서 핀테크라든가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다시 환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아시겠지만 요즘 물론 이 종목들이 정책 테마주로 해서 상당히 올라온 건 사실이지만 그동안 코로나에 비해서는 많이 눌려 있는 상태였고 시장 수면 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 자, 그 자체로만으로도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닐까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핫했습니다. 근데 핫한 것 이전부터 이 코로나19의 참 틈새 시장을 겨냥한 이제 대면 시장이 아니고 이제 비대면으로 뭐든지 해야 한다라는 이 언택트가 주류로 자리를 잡으면서 사이버 보안 산업이 일찌감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자, 그럼 돌발 질문이요. 곽영훈 전문가. 포스트 공인인증서 시대를 이끌 기술은 어떤 건데요? 제가 볼 때는 블록체인 섹터가 가장 주목을 받습니다. 네, 네.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지난주에도 우리 그 박정식 대표하고 함께 얘기를 했지만은 예전에 이제 블록체인 하면은 가상화폐 이런 거 많이 그 생각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보다는 블록체인 기반된 또 5G와 이런 부분이 또 결합이 돼가지고 상당히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은 오늘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삼성, SDS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공인인증서 관련해서 뭐 이렇게 보안 중요하죠. 보안 되게 중요하죠. 보안이 우선이니까. 그래서 기반은 블록체인이 되게 주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동석 전문가 돌발 질문이요. 자, 이 보안주에 대해서 일시 테마 형성이냐, 아니면 정말 성장주의 관점까지도 볼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 일시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일시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오늘 급등을 하면 이 투자가들은요 못 따라갑니다 절대. 예. 뭐 10%만 넘어도 벌써 벌벌 떱니다.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재료가 있는 상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기술적 분석을 꼭 하게 돼요. 그러면 제가 기술적 분석상으로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국정보인증이에요. 오늘 상한가 같거든요. 이거 절대 못 삽니다. 근데 저는 사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유는 이제 주봉과 네. 월봉을 한번 가볼게요. 월봉을 가면 오른 게 없어요. 바닥에서 오르는 거예요. 완전 네. 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길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좀 말씀드린 넓게. 것처럼 예. 네, 그 시장에서 코로나가 이렇게 시장을 장악했지만 그 사이에 틈새로 올라오기 시작한 재료다. 라운시큐어 같은 종목 볼까요? 이게 월봉인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른 게. 그러니까 바닥에서 기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일봉에서 보시면 많이 올랐죠. 네네네. 그러니까 일봉을 보면 절대 못 삽니다. 네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코로나는 언젠가는 끝날 거하고 아무리 진행이 되더라도 긴 파동이 나오면 결국 다시 하락 파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사이에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종목이 몇 가지나 있겠냐는 거죠. 뭐 전기차, 아니면 뭐 반도체, 그리고 또 이렇게 시장에서 절식주 이 정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이런 종목들이 지금은 높지만 네. 아직도 기회는 상당히 많을 거다. 그렇다 해서 내일 아침부터 시초코 따라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항상 시장은 누르면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적절한 타임에 눌리는 잡으면서 물량을 집어가는 그런 전략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급하게 급등하고 막 폭등하는 모습 보고 덜덜 이게 매수를 따라가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19가 끝나야 끝난다라는 말을 지난주에 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들 종목들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시청자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곽영훈 전문가. 네네. 저희 홍채 인식이나 지문 인식주가 다시 갈 수 있으려나요? 홍채 인식이 주목을 더 받겠죠. 지금 현재 그 코로나19가 어떤 표면에 닿아서 전염이 됐다는 근거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그 홍채 인식하면 이렇게 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빛을 쏴가지고 홍채를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문 인식과 홍채 인식 중에서 저 개인적인 사견으로서 어느 게 더 주목을 받을까라고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영화를 보더라도 홍채 인식이 많이 나오니까 저는 홍채 인식이 더 좋다라고 또 성장을 더 하지 않을까, 주목을 더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결과는 가봐야 돼요. 예, 자 이것이 클래스다 트렌드 클래스 오늘 핫했던 테마. 보안주, 공인인증서가 이제 폐지가 된다라고 하네요. 계속 관심을 뒀는데 오늘의 상승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한마디씩 들을게요. 먼저 곽영훈 전문가. 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종목 장세에 대응하자. 실적이 좋은 종목. 제가 똑같은 얘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1분기 실적 좋은 종목을
분석을 해서 그리고 2분기도 좋고 추후 성장성도 있는 종목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수급이 개선되는 그림이 나와준다면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사실 그 섹터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바뀌어요. 올라가는 거 따라가지 마시고요. 순환해서 계속 돌아가니까 좋다고 생각하는 거 좀 잠잠할 때 분할해서 매수해놓고 핫하게 올라올 때 한번 탁 던지는 그러한 상큼한 맛 이런 걸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블록체인 곽영훈 전문가께서 전해주시네요. 김덕수 전문가. 보안주에 대한 그 주제에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시장의 새로운 테마로 가능성을 한번 엿보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장에는 많은 테마가 있고 또 많은 재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테마가 이렇게 크게 움직일 때 아시겠지만 이 공인중개사는 다 돈과 관련돼 있잖아요. 돈과 관련돼 있는 이 보안 키워드 굉장히 시장의 가능성을 좀 엿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홍채도 있고 물론 블록체인도 별게 다 있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그런 가능성을 엿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운드 2 트렌드 클래스에서 오늘의 트렌드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여의도 클래스와 함께 잘하고 계신가요? 자, 문자 메시지도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관전평 많이 보내주셨죠? 시청자 여러분의 문자 한번 확인해보고 갈게요. 1439님 두 분차 멋있습니다. 김동서 전문가님 개인도 시장을 이끌 수 있다. 상큼한 맛 네, 드리고 싶네요. 주식 초보인데 인버스면서 마이너스 20 잘 되시길 바랄게요. 기도합니다. 멋진 말씀. 개인도 시장의 주도자가 될 수 있다. 네, 김동섭님 진실성이 느껴집니다. 두 분 너무나 든든해요. 돈 많은 개미들 화이팅. 완전 팬입니다. 실력과 인품에 큰 믿음이 가는 두 분의 방송에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의견까지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종목들 볼게요. 오늘 이렇게 시황과 트렌드를 봤다면 종목들 봐야 되는데 오늘 곽영훈 전문가가 사실 지난주에 그 김동석 전문가 두산인프라코어 20% 넘는 거 보고 되게 부러우셨대요. 근데 오늘 이렇게 회포를 푸셨어요. 저희 ISC가 이게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네네. 지난주에 제가 질투하는 건 아니고요. 네. 우리 김도석 그 대표님 종목 그 두산인프라코어 이벤트 드리븐으로 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엄청 부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한 종목은 1.8%인가 이렇게 올랐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오늘 한 2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고 간단하게 좀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기존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기존에 한 12,000원 정도에 12,000원 정도에서 한번 우리가 관심을 좀 갖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좋은 종목을 선택을 하면은 선택을 해서 갖고 있으면은 시간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이후로서 좀 지지부진했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좀 핫하게 올라줘야 되는데 올라주지 않아서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워낙 좋은 회사다 보니까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오늘 장중에 27.7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로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어떡할까요? 근데 이렇게 올랐다가 따라잡을까요? 이격이 많이 벌었을 때는 조금 이렇게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눌림목 줄 때 좀 매수하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과연 이 차트만 보고 종목을 샀을까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차트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차트는 후행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 보고 주식을 사기보다는 주식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려보는 게 좋다는 거죠. 기존에 어떻게 말씀드렸죠? 그 ISC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부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비메모리 사업부는 삼성전자가 130조 이상 130조 이상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득이 날 수도
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트래픽 증가, 뭐 서버 수요 증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커졌기 때문에 현재까지 어떤 D램이 사용되고 있죠? DDR4인데 앞으로 내년에 삼성전자가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는 DDR5에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종목이 있으나 저는 이 종목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중요한 건 실적이에요. 제가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니까 말씀을 뭐 실적이 좋게 나옵니다라고 말씀을 좀 못 드리는데 지금 제가 좀 화면을 좀 펼쳐보면은 예. 지난번 매출액이 작년 4분기 매출액이 233억이에요. 그죠? 233억. 영업이익이 40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실적을 발표했는데 지금 뭐 금감원 공시 내용이 좀 들어가시면 분기 보고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항상 이거를 보시면 돼요. 예, 우리가 일반 HDS 공시 내용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분기 보고서 보실 수 있거든요. 예. 간단한 요약 정보만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매출액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267억 나왔어요. 그죠? 많이 나왔죠. 그죠? 그 지금 어떻게 나왔죠? 영업이익 59억 4,600만 원 나왔어요. 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렇게 성장성이 있고 기대가 되고 매출도 좋게 그리고 또 영업이익도 좋게 다른 말로 표현해서 성장성, 수익성이 좋은 기업들은 우리가 가격 조정이 기술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꾸준히 저점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네. 핫하게 올라올 때 한 번 더 팔아주는 센스, 네. 팔아주는 기분 이런 건 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이상입니다. 왜 이 종목을 선택했는가 살펴봤습니다. 저희 여의도 클래스가 이제 3주차 되는 신생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벌써 전문가들께서 이렇게 수익을 잘 내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기분이 좋죠.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곽영호 전문가 오늘 웃음을 놓지 못하시는데 네, 성장성 그리고 기대 그리고 왜 선택을 했는지 저희가 또 파는 재미까지 같이 여러분 누려보시죠. 네. 이거 메모리 반도체와 그 DDR5 첫 주부터 참 강조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잘 네. 됐네요. 네. 네, 김동석 전문가 저희 하나솔루션 한번 점검하고 갈게요. 하나솔루션이 수익을 줬다가 약 4일 동안 행보를 하고 있어요.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 행보를 하고 있지만 60일선 위에서의 움직임이고 또 하나 제가 선을 2개를 그어놨어요. 일단 실적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실적은 뭐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이 추세 요 수평으로 보시면 요 고점, 요 정도의 고점과 주가가 바닥에서 치고 올라갈 때 저점 이 두 사이에서 지지력이 나오면 되거든요. 그 사이에 21선이 있어요. 그래서 하단선으로 14,000원이 지지되면 되고요. 만약에 현재 가격 정도에서 지지력을 주고 다시 양봉이 나온다면 시세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14,000원만 무너지지 않으면 된다. 특히 지난번에 들어온 거래량, 이 거래량이 그냥 빠져나간 거래량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두 전문가들 감사합니다. 역시 큰 그림이 있으시군요. 자, 오늘 새로운 정보 드릴까요, 여러분? 곽영훈 전문가. 네. 오늘은 제가 그 하반기에 주목받는 섹터가 많이 있죠. 반도체 장비, 그 디스플레이, 그리고 뭐 그 폴더블 폰, 또 2분기 실적 좋은 음식료, 기타 등등등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오늘은 폴더블 폰에 대해서 가져왔어요. 폴더블 폰. 자, 폴더블 폰에는 여러 가지 부품이 들어가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게 구부러지는 부분, 힌지, 잘 아시죠? 힌지. 이 힌지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이 KH 바텍입니다. 이 KH 바텍이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냐면 예전에 휴대폰, 우리 옛날에 그 삼성폰 있잖아요. 구부러지는 거. 거기에 힌지가 들어갔었는데 어느 순간 잘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했다가 휴대폰이 일체형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요런 일체형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요런 네네네네. 일체형. 그러면서 힌지가 필요 없게 됐어요. 네. 그래서 되게 어려웠는데 구조 조정도 하고 힘든 과정을 잘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폴더블 폰이 나온다 하면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에 대한 힌지 부품이 공급이 되면서 회사가 되살아나고 대단한 큰 성장성을 앞으로 보여줬고 앞으로 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KH바텍. 네. 그래서 뭐 목표가는 25,000원. 지금 현재 가격이 뭐 25,000원. 21,500원인데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25,000원.
2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9,600원. 19,600원 밑으로 깨지면은 흐름이 깨지는 거고 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깨지지 않으면 그대로 좀 유지하셔야 되는데 이 KH바텍이 아무래도 힌지 공급에 대한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이 더 늘어나고 지금 전체적으로 스마트폰 판매량이 많이 감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많이 감소가 좀 되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도 좀 좋지 않다라고 일부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폴더블 폰에 대한 부분은 증가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폴더블 폰 하면은 아무래도 KH바텍, 힌지가 중요한 거고 2020년 올해 연간 실적이 작년에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240% 이상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차트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제가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옆으로 한번 올랐다가 그죠? 옆으로 좀 횡보를 했죠. 올랐다가 횡보했죠.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 빠져주면 땡큐하고 분할해서 매수해서 쫙 올라왔을 때 한번 팔아주고 다시 저가에 매수 진출도 절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KH바텍이었습니다. 네네. 자, 김동석 전문가 종목 들을 건데 시황만 잘 보시는 줄 알았는데 종목까지 아주 기가 막힌 김동석 전문가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저는 사막콘덴서 가져왔어요. 왜 이걸 가져왔냐면 사실은 미국에서 테슬라가 전기차로 지금 상당한 주가를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24시간 계속해서 물량 그것 때문에 일을 많이 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테슬라 전기차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꼭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와 관련해서 사막콘덴서가 좀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시겠지만 차량용 고용량 MLCC 원천 소재를 개발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하면은 사막콘덴서 빠질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잠시 접근해 보면 지금 의문에서 60에서 돌파가 됐어요. 그러니까 60에서는 돌파가 돼야 사실 시세가 나오잖아요. 물론 한 번 더 누를지 모르겠지만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래서 목표가는 67,00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48,000원 정도만 지키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의도 클래스를 시청하시는 여러분이 내일의 포트폴리오 이 불기둥이 솟아오르길 바라며 오늘 이 두 종목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길 바라겠습니다. 곽영훈 전문가께서 오늘 아쉬운 이 마음을 이제 결국 끝나잖아요. 그래서 공개 방송을 준비를 하셨죠? 네네. 제가 오늘 또 낮에 무료 공개 방송을 또 틈틈이 좀 했었는데 첫날이라서 조금 소리가 잘 안 들려서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어제 하긴 했는데 이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은 나의 계좌가 풍성해질 건지 그러려고 하면은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대응을 하고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그 종목을 선택하는 소스가 어디에 있고 그 소스를 어떻게 찾아내는지에 대해서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장 유동성 풍부할 때 좀 버셔야 되는데 수익을 좀 남겨야 되는데 그걸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와 주시고 많이 좀 들어와 주셔서 좋은 내용들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듣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검색 포털 창에 여의도 클래스라고 쳐보세요. 검색해서 나오는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해 들어오시면 여의도 클래스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오늘의 무료 방송을 진행하는 곽영훈 전문가의 사진을 꼭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베스트 관전병을 바로 저희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격이 높은 방송에 빠져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아유, 이렇게 저에게 좋은 말씀을 여의도 클래스 방영 시간 2배로 늘렸으면. 네, 1029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드려요. 네, 클래스가 다른 여의도의 뜨거운 썰전. 저희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오늘 월요일이라 굉장히 또 시간이 더 짧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곽영훈 전문가와 김동석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과 마지막 인사 나눌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